밤이 깊어질 때마다 나는 바깥으로 나가 바람이 나뭇잎을 살랑이는 소리를 듣고 별이 반짝이는 하늘을 올려다본다. 그 순간의 느낌은 참으로 기이하다. 우주가 고대의 비밀을 속삭이는 듯하지만 동시에 가슴에 스멀스멀 피어오르는 쓸쓸함이 있다. 먼 옛날 우리 선조들도 그랬을 것이다. 저 빛나는 점들을 방황하는 영혼으로 여기며 바라보았겠지. 하지만 이제 우리는 안다. 그 별들은 현재가 아니다. 그것들은 과거의 유령, 광활한 공간을 가로지르며 우리에게 도달한 빛의 잔상이다. 나는 하늘을 지금 이 순간의 생생한 그림으로 생각했지만 실은 그것은 낡은 수첩처럼 수백만 년 전이 혼란스러운 기억으로 가득 차 있다. 그 광대함 속에서 지금이라는 개념은 녹아 없어지고 깊은 고독이 남는다. 어두운 바다 한가운데에서 홀로 메아리치는 속삭임처럼. 이것을 더 깊이 이해하려면 우주의 절대적 한계인 빛의 속도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상상해보자. 빛은 초당 300.000km를 달린다. 일상에서 우리는 그것을 즉각적이라고 느낀다. 불을 켜면 방이 바로 밝아지지 않는가? 그러나 거대한 우주로 시야를 넓히면 그 속도는 절망적으로 느려진다. 끝없는 사막을 기어가는 거북이처럼 빛은 순식간에 날아오지 않는다. 시간이 필요하고 그 시간은 실제 사건과 우리가 보는 것 사이에 거리를 만든다. 우리의 모든 관찰은 과거를 바라보는 것이며 그 과거는 이미 오래전에 변했을 수 있는데 우리는 모른다. 가장 가까운 이웃부터 시작해보자. 달을 볼 때 그 울퉁불퉁한 표면과 운석 충돌로 생긴 크레이터를 당신은 1.3초 전이 달을 보고 있다. 그곳에서 반사된 빛이 당신의 눈에 도달하는데 그만큼의 시간이 걸린다. 만약 달이 갑자기 사라진다면 터무니없는 가정지만 우리는 여전히 1초 이상 그 달을 떠다니는 모습으로 보다가 어둠이 삼킬 것이다. 이 작은 거리조차 우리를 고립되게 만들며 이미 텅 빈 방에서 메아리치는 웃음소리를 듣는 듯하다. 더 멀리 나아가 매일 아침 피부에 온기를 전하는 태양을 보자. 태양의 빛은 지구에 도달하는데 약 8분 20초가 걸린다. 당신이 느끼는 그 부드러운 햇살은 8분 전이 따스함이다. 만약 태양이 지금 폭발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평화롭게 살고 웃고 일하며 다음 8분을 보낼 것이다. 재앙이 이미 다가왔음을 모른 채 우리는 시간의 거품 속에 살고 있으며 항상 현실의 한 박자 늦고 그 사실은 때때로 등골을 서늘하게 한다. 우주가 우리와 숨바꼭질을 하는 듯하다. 그러나 진정한 고독은 태양계를 벗어날 때 시작된다. 가장 가까운 별, 알파 센타우리 성계의 프록시마 센타우리. 우리로부터 약 4.24광년 떨어져 있다. 생각해보자. 사년아이가 말하고 달리기를 배우기에 충분한 시간. 남반구 하늘에서 그 빛을 볼 때 그 빛은 4년 전에 출발한 것이다. 만약 그곳에 문명이 있다면 초강력 망원경으로 지금 우리를 관찰한다면 그들은 4년 전이 지구를 볼 것이다. 아마 팬데믹의 날들 또는 다른 혼란의 순간 우리가 빛의 속도로 메시지를 보낸다면 도착에 4년, 답변에 또 4년이 걸린다. 간단한 안녕과 안녕하세요 대화가 거의 10년이 될 수 있다. 그 기다림 사이에 얼마나 많은 생명이 태어나고 자라고 사라질까? 소통은 절망적이다. 말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시간이 말의 의미를 왜곡하기 때문이다. 시야를 더 넓히면 그 고독은 숨 막힐 듯 무겁다. 어두운 방에서 나오는 깊은 한숨처럼 가장 밝은 별 중 하나인 시리우스 8.6광년 떨어져 있고 베텔게우스 최근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 JWST 위 최신 측정으로 약 548광년 거리의 거대한 붉은 별. 오늘 밤 베텔게우스의 빛은 중세 유럽 시대로부터 출발했다. 기사들이 모험하고 성이 솟아오르던 때 만약 그 별이 1700년의 초신성으로 폭발했다면 우리는 수백 년 후에야 알게 될 것이다. 우리는 유령을 바라보고 있으며 아마 이미 변하거나 사라진 천체의 기억 이미지를 밤하늘은 평화로운 가짜 평온으로 우리를 속이고 실제 우주는 우리가 모르는 격변으로 끌어오를 수 있다. 먼 천둥 소리를 듣지만 번개는 보지 못하는 듯. 이것은 우리 은하계 근처에 불과하다. 우리 은하계는 지름 약 100.000광년이다. 반대편에 문명이 있다면 우리로부터 50.000광년 떨어져 있을 수 있다. 그들이 지금 지구를 본다면 빙하기의 행성을 볼 것이다. 털복숭이 매머드가 눈 덮인 초원을 이동하고 우리 선조들이 동굴에 웅크리고 불이나 복잡한 언어를 모르던 때 그들에게 현대 인류는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다.
작아서가 아니라 그들의 시간 프레임에서 아직 등장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는 우주가 책이라면 각 페이지가 다른 시점에 읽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들게 한다. 우리는 서두에 불과한가? 이것이 시공간의 잔인한 역설이다. 서로를 보기 위해 시간을 뚫어야 하지만 멀수록 과거로 깊이 들어가 두 문명이 동시에 존재해도 같은 발전 단계에서 보지 못할 수 있다. 우리는 짙은 안개 속에서 길 잃은 두 배처럼. 하지만 안개는 수백만 년의 역사다. 한 배의 신호가 다른 배에 도달할 때 보낸 배는 이미 침몰하거나 다른 항구에 도착했을 수 있다. 지금은 좁은 지역적 의미만 가진다. 우주 규모에서는 환상이다. 우주에 공통시계가 없다. 각 위치에 별도의 시간대가 있고 차이는 시간 단위가 아닌 천년 단위다. 이것은 가슴 아픈 진실로 이어진다. 우주가 생명으로 가득 차도 시간 차이로 우리는 고독하다. 찬란한 문명이 1.000 광년 전에 꽃피고 절정에 달했다가 쇠퇴했을 수 있다. 그들의 신호가 오늘 지구에 도달할 때 그 행성은 이미 먼지가 되었을 것이다. 우리는 편지를 받지만 보낸 이는 죽었다. 우리는 늦은 편지의 수신자, 인사 대신 유언을 읽는다. 빛의 느림이 우리를 별개의 시간 오아시스에 가둔다. 인류는 무선파를 발명한 지 1세기 조금 넘었다. 우주에서 우리의 존재 거품은 반경 100광년이 조금 넘는다. 은하계에 비하면 사하라 사막의 모래알만큼 작다. 그 범위 밖에 누구도 우리의 존재를 모른다. 우주의 나머지에게 지구는 여전히 침묵하며 자연적인 지질 소음만 내지 모차르트의 교향곡이나 뉴스 방송은 아니다. 우리는 허공에 외치지만 그 외침은 너무 느려 누구의 귀에도 닿지 않았다. 더 멀리 안드로메다 은하처럼 250만 광년 떨어진 곳을 보면 인류 존재보다 먼 과거의 사진을 본다. 그 빛은 우리 선조가 직립보행을 배우기 전에 출발했다. 그 광활한 거리 사이에 공간이 팽창하며 파장을 늘려 생명의 흔적을 흐릿하게 한다. 우주가 클수록 연결은 약해진다. 우리는 채울 수 없는 시간의 심연으로 고립된다. 그 실존적 공포는 어둠보다 깊다. 위대한 침묵 또는 페르미 역설. 우주가 138억 년 존재하며 수조 개의 별이 있는데 왜 공간은 이토록 조용한가? 하늘은 수백만 신호로 떠들썩한 시장처럼 소란스러워야 한다. 하지만 아니다. 우주 배경 복사와 죽어가는 별의 폭발 소리만 있다. 그 침묵은 평화롭지 않다. 파티가 끝난 텅 빈 방처럼 또는 더 나쁘게 누구도 없던 방처럼. 문제는 그곳에 아무도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잘못된 시점에 찾는 것일 수 있다. 문명은 불꽃놀이처럼 짧게 반짝이다 꺼진다. 만나려면 공간과 시간, 존재 기간이 겹쳐야 한다. 그 확률은 작다. 우리는 오늘 밤 유일한 불꽃일 수 있고 다른 불꽃들은 우리가 올려다보기 전에 꺼졌을 수 있다. 빛의 속도와 시공간을 이해하면 별 관찰은 쓸쓸해진다. 각 별은 시간의 무덤, 각 별자리는 역사 유적이다. 우리는 과거에 둘러싸여 작은 현재에 갇혀 먼 미래와 분리된다. 우리는 검은 바다 한가운데 등대의 파수꾼처럼 약한 신호를 보내고 이성적으로 평생 답이 없을 것을 알면서 기다린다. 버림받은 느낌은 더 무겁다. 생명 있는 행성을 발견해도 오래된 다큐멘터리를 보는 것뿐이다. 개입할 수 없고 악수할 수 없고 구하거나 파괴할 수 없다. 우리는 거대한 스크린 앞에 무력한 관객, 수천 년 전 정해진 사건을 본다. 그 무력함은 우주가 너무 넓기 때문에 치르는 대가. 정보의 속도가 고독의 감옥 쇠창살이 된다. 과거의 메아리는 천문학자, 철학자, 우주 속 자신의 위치를 묻는 모든 이의 마음에 울린다. 우리는 작은 섬에 서 있고 주위는 시간의 바다에 파도가 친다. 그 파도는 먼 세계의 이미지를 가져오지만 해변에 닿을 때 기억의 거품만 남는다. 공통 현재가 없다. 수많은 별개의 과거가 떠다니고 가끔 약한 광자통에 부딪힐 뿐이다. 별 사이의 고독은 감정이 아니라 기본 물리 법칙이다. 빛이 느린 늙은 우편 배달부임을 받아들이면 별 사이 어둠을 다른 질문으로 본다. 그들은 어디에?가 아니라 그들은 어디에 있었나? 우주의 침묵은 텅 비지 않았을 수 있고 쇠퇴일 수 있다. 우주는 유적 가득, 위대했지만 시간이나 오만 앞에 무너진 문명의 약한 메아리. 우리는 늦게 온 자, 파티의 여운을 듣고 빛의 파편으로 만나지 못한 친구의 초상을 그린다. 밤의 깊숙한 곳에서 고독은 구체적 공포로 변한다. 서로 보기가 이토록 어렵고 시간이 넘을 수 없는 장벽이라면
모든 문명의 운명은 홀로 태어나 잊힌 채 죽는 것인가? 우주는 자식들을 격리하도록 설계되었는가? 각 문명이 자신의 고치 속에서 헤매며 다른 형제를 모르는가? 이 질문은 다모클레스의 검처럼 매달려 인류로 하여금 우리의 희미한 푸른 불꽃의 취약함을 돌아보게 한다. 다른 이를 찾지 못하거나 실시간으로 보지 못한다면 의식의 불꽃을 유지할 책임은 우리에게 있다. 누구도 구하지 않고 듣지 않고 엄적을 자랑하지 않는다. 차가운 광활함 속에서 과거의 메아리는 유한함의 알림이다. 우리는 시간의 강에 떠다니며 다른 배의 손을 흔들지만 그들의 물결 작곡만 본다. 연결 욕구는 본능, 분리는 법칙이다. 그 갈등 사이에서 인간 존재의 비극과 아름다움이 드러난다. 우리는 고독하다. 공간이 넓어서가 아니라 시간이 잔인하기 때문이다. 그 잔인함은 감정이 없고 변하지 않는 물리 상수로 실제의 구조에 짜여 있다. 시간에 갇혔다고 말할 때 우리는 빛의 속도를 만난다. 더 정확히는 인과성의 속도. 현대 물리에서 진공속 광자의 속도 300.000km, 초는 최대 속도. 정보, 영향, 인과 연결이 퍼지는 최고 속도다. 이는 물질보다 튼튼한 보이지 않는 벽을 세우고 다른 세계의 현재로부터 우리를 영원히 격리한다. 지금 이 순간 센타우리 은하의 별 주위 행성에 문명이 존재한다고 상상해보자. 우리로부터 약 250만 광년. 지금 이 순간이라고 말할 때 우리는 인간 직관의 환상을 우주에 강요한다. 상대성 이론에서 거시규모에서 동시성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들의 지금은 우리에게 무의미하고 반대도 마찬가지다. 그들이 초대형 천체망원경으로 우리의 지금의 지구를 향한다면 불빛 가득한 도시, 인터넷, 우주선이 아닌 두 발로 걷는 유인원이 아프리카 초원에서 돌을 깎기 시작하는 것을 볼 것이다. 우리는 그들과 가상의 3차원 공간 단면에서 존재하지만 상호작용의 실제 시간 차원에서 미끄러진다. 두 문명 간 대화는 대화가 아니라 두 세계 고고학자의 유물 교환이다. 평화의 인사무선 신호를 보낼 때 우리는 실은 유언을 보낸다. 신호가 다른 지성에 도달할 때 우리 문명은 붕괴하거나 사라지거나 인식 못할 형태로 진화했을 수 있다. 그들의 즉각 답변은 수십억 년 후 붉은 거성에 삼켜진 지구에 도달할 것이다. 이 고독은 또 다른 잔인한 메커니즘으로 심각해진다. 끊임없는 팽창. 공간은 천하가 떠다니는 정적 무대가 아니라 점점 빨라지는 속도로 늘어나는 무대 바닥이다. 팽창 상수는 먼 은하가 우리로부터 더 빨리 멀어지게 한다. 일부 공간 영역에서 먼 은하의 빛이 우리를 향해 전속력으로 달려도 중간 공간 팽창을 따라잡지 못한다. 우리는 우주학적 사건 지평선 속에 살고 그 너머는 관찰과 상호작용에서 영원히 사라진다. 매초 수백만 별이 이 지평선 너머로 미끄러지며 연결 기회, 잠재 생명, 들리지 않은 이야기를 영원한 어둠으로 데려간다. 우리는 말 그대로 우주를 잃고 있다. 수십억 년 후 밤하늘은 지금처럼 별 가득하지 않고 더 텅 비고 어두울 것이다. 인근 은하가 합쳐지고 먼 은하가 어두운 에너지에 휩쓸릴 때 먼 미래에 늦게 태어난 문명은 하늘을 올려다보고 자신들이 유일하다고 결론 지을 수 있다. 그들의 은하가 우주 전체로 더 넓은 우주의 증거가 팽창으로 지어지기 때문이다. 우리는 희귀한 우주학 황금기에서 살고 과거 빛이 이야기를 전하기 전에 문이 영원히 닫히기 전에. 그러나 우리 은하 안으로 시야를 좁혀도 중력이 별을 가까이 묶는 곳에서 확률 문제는 희망에 강타를 가한다. 여기서 지구의 생명의 가능성을 계산하는 방정식의 가장 무서운 매개 변수와 마주한다. 기술 문명의 존재 기간. 우주는 138억 년, 은하계는 수백억 년 나이, 인류는 무선 기술을 가진 지 100년 조금 넘었다. 100년은 100억 년에 비하면 눈 깜빡임이다. 은하 역사를 어둠에 잠긴 초고층 빌딩으로 상상해보자. 각 문명 등장은 성냥불 켜기처럼 불은 몇 초 타오르다 꺼진다. 두 문명이 서로를 알려면 두 성냥이 동시에 켜져야 하고 충분히 가까워 한쪽 빛이 다른 쪽 눈에 들어와야 한다. 하지만 문명이 수천 년만 지속하다 자멸하거나 쇠퇴한다면 방대한 시간 흐름에서 두 밝은 순간 이 겹칠 확률은 거의 0이다. 우리는 공간적으로 고독하지 않을 수 있지만 시간적으로 완전 고독하다. 수백만 제국이 별을 지배하고 태양 주위에 거대 구조를 지었을 수 있지만 그들은 인류 첫사람이 하늘을 올려다보기 훨씬 전에 왔다 갔다.
또는 그들은 인류가 화석이 된 후에 나타날 것이다. 우리는 거대한 파티의 손님처럼. 하지만 파티는 수백만 년 전에 끝났거나 주인이 아직 태어나지 않은 때에 너무 일찍 왔다. 더욱이 열역학 제2법칙 혼란 증가나 엔트로피 모든 성간 소통 노력을 조용히 파괴하는 역할을 한다. 정보는 질서 형태를 띠고 우주는 질서를 혼란으로 바꾸는 경향이 있다. 무선 신호는 거리의 제곱에 따라 약해진다. 수천 광년 떨어진 신호가 배경 복사 소음에서 구분되려면 보내는 쪽이 별 출력에 맞먹는 에너지를 쏟아야 한다. 이는 우주 경제학 역설로 이어진다. 선진 문명은 허공에 무제한 신호를 보내는 비용을 잘 안다. 침묵은 부재의 표시가 아니라 에너지 최적화와 생존주의다. 왜 밤에 소리치나 소리가 희석되어 무의미해지기 전에 수신자에게 도달할 것을 알면서 또는 더 무섭게 이 어두운 숲을 안다면 소리내는 것은 자살 행위로 상위 포식자를 끌어들일 수 있다. 우리가 듣는 위대한 침묵은 가장 시끄러운 소음일 수 있다. 가혹한 현실. 나이든 문명이 숨기를 선택한다. 그들은 우리가 순진하게 생각하듯 자랑하지 않고 숨긴다. 불을 피우지 않고 불을 끈다. 그리고 우리는 숲의 길 잃은 아이의 순진함으로 가능한 가장 큰 모닥불을 피우고 우리 집 지도를 방송하며 어둠에서 지켜보는 눈을 모르거나 더 나쁘게 눈이 없고 단지 차가운 무관심의 돌과 먼지만 있는지 모른다. 양자물리로 깊이 들어가도 고립에서 벗어날 길을 찾지 못한다. 양자 얽힘 현상. 두 입자가 거리에 상관없이 즉시 연결되더라도 빛보다 빠른 정보 전송을 허용하지 않는다. 양자역학의 정보 비전송 정리는 은하를 가로지르는 한라인 희망의 문을 잠근다. 자연은 인과성의 무결성을 보호하는 안전규칙을 세우고 과거가 미래에 간섭되지 않게 하며 결과적으로 우주의 의식섬들이 격리된 채 발전한다. 이 격리는 보호 메커니즘일 수 있고 기술 재앙이나 파괴적 이념이 한 문명에서 다른 것으로 퍼지는 것을 막는다. 세포를 격리해 바이러스 확산을 막듯. 그래서 우리는 세층 우리에 갇힌다. 첫째, 무한 에너지를 요구하는 거대한 공간 거리. 둘째, 모든 이미지를 과거로 만드는 시간 지연. 셋째, 모든 것을 손길 닿지 않게 끌어당기는 우주 팽창. 무선 천체망원경.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복사. 먼 퀘이사 빛으로 받는 과거 메아리는 모두 유령이다. 우리는 유령 우주에 산다. 하늘에서 별 폭발을 볼 때 폭발은 수천 년 전에 끝났다. 고통, 파괴, 전체 행성계의 죽음은 절대적 침묵 속에 일어나고 우리가 목격할 때 무해한 빛쇼뿐이다. 이것은 인류의 위치에 대한 냉정한 진실로 이어진다. 우리는 새 땅을 찾는 탐험가가 아니라 작은 섬에 난파된 자로 시간과 공간의 바다를 넘을 수 없다. 지구 외 지성을 찾는 모든 노력은 본질적으로 자신을 비추는 거울 찾기다. 우리는 도움을 필요로 해서 고독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고독이 존재의 무의미한 무작위성을 확인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유일하다면 이 우주의 의미를 부여할 책임이 우리 어깨에 놓인다. 우주가 죽은 듯 조용하다면 우리의 목소리가 고요를 깨는 유일한 소리다. 이 고통스러운 물리 한계 인식 속에 인류 존재의 아름다움이 역설적으로 드러난다. 별에 닿지 못하고 실시간으로 외계인과 대화하지 못한다면 지구에서 서로 가진 각 연결 순간은 우주 보물보다 귀하다. 지금 이 순간은 물리가 가까운 존재에게 주는 희귀한 특권으로 같은 중력 우물, 같은 시간 참조계에서 우리가 당연히 여기는 동시성은 실제로 지역적 기적이다. 빛 지연과 팽창이 찢는 광활한 우주에서 이 작은 푸른 행성 표면에서만 우리는 서로 눈을 마주치고 서로의 현재를 본다. 그래서 별 사이 고독은 저주가 아니라 우리가 가진 이해와 공유의 유일한 빛을 돋보이게 하는 검은 배경이다. 고립으로 인해 가까움을 소중히 배운다. 죽은 우주의 과거에 둘러싸여 현재 가슴에 뛰는 생명의 가치를 깨닫는다. 먼 은하의 메아리는 우리 운명의 답을 주지 않고 차가운 질문만 준다. 이 의식의 불꽃이 영원한 고독의 밤을 스스로 따뜻하게 할 만큼 강한가? 아니면 이전 성냥처럼 꺼져 누구도 보지 못한 가느다란 연기만 남길까? 답은 별에 있지 않고 우리가 진정 닿을 수 있는 유일한 집과 동반자를 대하는 방식에 있다. 밤의 벨벳 커튼이 내려지고 태양의 눈부신 빛을 가릴 때 우리는 3차원 공간의 깊이를 본다고 착각한다. 하지만 잔인한 현실은 우리는 4차원 시간 터널을 본다. 각미터 거리가 우주 시계의 박자를 희생한다. 우주의 물리거리는 위치를 멀리할 뿐 아니라
시간을 영원히 분리한다. 별로 여행한다고 말할 때 우리는 수조 킬로미터를 넘는 게 아니라 실제의 인과 구조에 도전한다. 빛의 속도 약 300.000km/는 초음속 엔진이 깨뜨릴 기술 장벽이 아니라 현실 업데이트 속도, 우주가 정보 전파를 허용하는 최대 심박수다. 이것은 각 문명을 만약 존재한다면 별개의 시간 유리 우리에 가둔다. 우리는 그들을 볼 수 있지만 더 정확히 그들의 과거 유령을 결코 같은 지금에서 상호작용하지 못한다. 현재는 지역적 환상으로 지구 범위에서만 의미 있다. 태양계 밖으로 넓히면 현재는 산산조각 난다. 센타우리 은하 문명이 지금 이 순간 평화 인사를 보내도 신호 도착 시 인류는 완전히 다른 생물로 진화하거나 스스로 만든 방사능 먼지 아래 절멸했을 수 있다. 별 사이 대화는 천년 이어지는 독백이 되고 답변은 실용적 의미에서 항상 늦는다. 더 깊게 이 고독은 연력학적 혼란 본성에서 비롯된다. 우주는 팽창할 뿐 아니라 가속한다. 어두운 에너지, 우주 에너지 밀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신비한 힘. 공간을 찢고 은하를 무시무시한 속도로 밀어낸다. 먼 미래에 다른 은하가 공간 팽창을 따라잡지 못할 만큼 멀어질 때가 올 것이다. 후손의 밤하늘은 검은 공허가 된다. 미래 천문학자가 우리 시대 기록이 없다면 은하계가 우주 전체라고 믿을 것이다. 물질의 유일한 오아시스 허무 속에 우리는 희귀 황금기에서 살고 과거 빛이 만물의 풍요를 전하기 전에 지식의 문이 영원히 닫히기 전에 이 유한함 속에 페르미 역설은 거대한 묘비처럼 새겨진 섬뜩한 침묵으로 나타난다. 우주가 이토록 광활하고 오래되었는데 왜 우리는 아무도 보지 못하나? 생명지성은 규칙이 아니라 희귀 사고, 양자 물리 행렬의 행운 오류일 수 있다. 또는 더 잔인하게 대부분 문명이 모행성에서 벗어나기 전에 자멸하는 대여과기, 진화 장벽이 있다. 그 장벽은 핵전쟁, 생태 붕괴, 통제불능 인공지능의 부상일 수 있다. 하늘의 침묵을 보면 광활한 묘지처럼 보이고 이름 없는 무덤이 진공에 떠다니며 위식의 취약함을 상기시킨다. 우리는 별 먼지로 만들어진 생물로 무한 이해 욕구를 가졌지만 생물학적 몸이 약하고 수명이 우주 눈 깜빡인 만큼 짧다. 우리는 보이저 같은 탐사선을 보내 금은반의 비소리, 웃음, 55개 언어 인사를 담는다. 누군가 듣기를 확신해서가 아니라 잊히는 게 두려워서. 그것은 허무 가장자리에 서 있는 종의 절망적 시적 행위다. 우리는 유물을 남기고 싶다. 우리는 여기 있었다. 우리는 사랑하고 고통받고 눈물 어린 눈으로 경외하며 올려다보았다. 그러나 이 고독은 우주가 주는 가장 큰 선물이다. 밤하늘이 수억 문명으로 빛나고 공간이 우주 이웃 목소리로 소란스럽다면 우리는 영혼의 고요를 소중히 할까? 우주의 침묵은 우리를 안으로 돌려 자신과 마주하게 한다. 그것은 인류 문제를 해결할 외계 구원자의 희망을 빼앗는다. 사냥꾼 자리에서 함대가 기후변화를 구하지 않는다. 백조자리 초월 지성이 증오를 지우는 법을 가르치지 않는다. 우리는 이 실험실에서 완전 고독하며 인류라는 실험 결과는 우리 손에 달렸다. 물질 구조를 깊이 들여다보면 작은 쿼크부터 거대 은하 무리까지 모든 것이 차갑고 아름다운 물리 법칙으로 연결된다. 우리는 우주와 분리되지 않았다. 우주의 일부로 우주가 자신을 인식하는 방식이다. 우리 몸의 각 탄소 원자는 수십억 년 전 죽은 별의 핵에서 단련되었다. 혈관의 피는 화려한 초신성 폭발의 유산을 나른다. 우리는 별의 자식, 집으로 가는 길을 잃었지만 맞은편 사람의 눈에서 진짜 집을 찾는다. 양자 얽힘, 수십억 킬로미터 떨어진 두 입자가 즉시 영향받는 실제의 깊은 층에서 공간 분리는 환상임을 암시한다. 그러나 거시적 생명과 의식 수준에서 그 분리는 넘을 수 없는 장벽으로 우리 한계를 받아들이게 한다. 한계는 겸손을 가르친다. 공간의 검은 바다 앞에서 행성의 패권 야망, 영토 다툼, 이념 충돌은 우스꽝스럽고 무의미하다. 지구는 햇살에 떠다니는 먼지 알갱이, 우주바람에 쉽게 날아갈 희미한 푸른 점이다. 위대한 고독은 우리의 구원 외침을 듣는 유일한 이는 우리 자신임을 상기시킨다. 인류 연극의 관객은 무대 배우뿐이다. 그리고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나 거대 무선 관측소로 사건 지평선 쪽을 향해 빅뱅의 속삭임을 들으려 애쓰는 것은 신성한 의식이다. 그것은 근원을 찾는 의식, 시간이 시작된 순간을 모든 것 인간, 별,
은하 무한 뜨겁고 밀집된 특이점의 모임들을 우리는 과거를 찾아 미래를 위치짓는다. 그 과거 메아리,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복사나 태초 은하의 약한 빛은 우리가 한 글자씩 해독하려는 거대한 연대기 페이지다. 우주가 영원 동결이나 재수축으로 끝나든 지금 이 순간 인류의식의 존재는 무제한 혼란에 대한 기적적 반항이다. 그 의식 불꽃은 작고 고독하지만 유일한 의미 있는 빛으로 자신을 질문하고 사랑하고 무한 아름다움 앞에 경외할 줄 아는 빛이다. 깊이를 더하기 위해 과학자들의 새로운 이론을 생각해보자. 예를 들어 다크 포레스트 가설 페르미 역설을 설명하는 것으로 우주를 위험한 밀림으로 비유한다. 각 문명은 고독한 사냥꾼으로 포식자를 끌어들이지 않기 위해 침묵한다. 누군가를 발견하면 자위 위에 먼저 공격하는 게 최선이다. 이 이론은 류츠신의 소설 삼체로 유명해졌고 침묵이 부재가 아니라 생존 전략임을 암시한다. 2026년 SETI 업데이트에 따르면 신호는 없지만 SETI 연구소의 소피아 셰이크처럼 알렌 망원경 배열로 수백만 신호를 검사하며 여전히 희망한다. 그리고 카르다셰프 척도 문명을 에너지 사용으로 측정한다. I형은 행성 전체, E형은 별 전체, 다이슨 9처럼 3형은 은하 전체, 인류는 I형에 미치지 못하고 약 0.7. 이론은 고급 문명이 무지향 신호로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고 숨을 수 있음을 암시한다. 2026년 새로운 추론, 아스트로소시올로지처럼 외계 사회 행동 연구, 그들이 개입 대신 관찰을 선택할 수 있음을, 동물원 가설처럼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의 2026년 발견은 경이롭다. JWST는 빅뱅 후 290백만 년에 존재한 맘 Z14 은하를 확인했는데 예상보다 100배 밝고 은하가 예상보다 일찍 성숙했음을, 이는 은하 형성 모델에 도전하며 우주 가속기 물리 과정이 격렬히 일어나는 지역을 암시한다. 또한 레드시프트 6.71에서 5개 은하 충돌하는 세계 무리, 우주 구조가 더 빨리 혼란스럽게 형성됨을 보인다. 이는 우주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늙었거나 다크매터로 움직이는 다크스타처럼 새로운 메커니즘으로 초기 밝음을 설명할 수 있다. 어두운 에너지에 대해 2026년 다크에너지 서베이와 아타카마 우주학 망원경 업데이트는 우주 팽창이 느려질 수 있음을, 어두운 에너지가 약해지며 팽창 속도가 줄 수 있음을, 만약 맞다면 우주 운명이 변한다. 영원 열사병 대신 수축할 수 있다. 핀슬러 기하학을 쓰는 새로운 이론은 어두운 에너지 없이 팽창을 설명하며 팽창이 시공간 기하학에서 오는 것을 암시한다. 이러한 발견은 호기심을 자극하고 학술적이며 현대적이며 우주의 신비를 자아낸다. 인류의 이 고독하고 험난한 여정에서 광활한 별 바다 속 우리의 위치를 이해하고 공간과 시간의 추상 개념을 가까이 하려면 조용한 안내자들을 빼놓을 수 없다. 밤 추운 겨울에 망원경에 눈 붙이고 평생 보낸 천문학자들, 자연 언어를 해독하는 공식으로 칠판을 채우며 지친 이론 물리학자들, 중력을 넘어 인류를 이끄는 지혜를 바친 엔지니어들, 지구가 우주 중심이 아님을 감히 주장한 선구자들부터 외계 생명 징후나 어두운 물질 비밀을 풀기 위해 낮밤 없이 연구하는 현대 과학자들까지. 그들은 지성의 등대다. 그 위대한 영혼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 연구실의 고독을 받아들이며 인류가 우주의 신비 앞에서 덜 고독하게 해준 이들. 작지만 결코 무의미하지 않음을 이해하게 해준 이들. 끝없는 시간 흐름 속에서